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강 문자의 사용과 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 등과 같은 수 개념, 그 다음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부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식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과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자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실 때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곱셈교의 생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식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실 때는 곱셈교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유형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곱셈교를 생략하실 때에는 어떤 요령을 하셔야 되냐면 숫자 곱하기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부호를 포함해서 일단 숫자를 먼저 계산하셔서 제일 앞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곱셈 같은 경우는 부호를 먼저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수 보시고 숫자랑 다 곱셈을 하셔서 제일 앞에다 써달라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자 곱하기 문자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로 써주셔야 되고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는 거듭제곱 형태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자 곱하기 1 곱해야 되는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쓴다고 합니다. 1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a를 1a라고 쓰지 않고 1은 생략해서 그대로 a라고 쓰셔야 하는데 문제는 0.1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의 0.1도 1이잖아요. 이 0.1 같은 경우는 생략해서 0.a라고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0.1a 소수점 이하의 0.1의 1은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는 문자 곱하기 가로라든가 가로 곱하기 가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곱셈교만 생략하셔서 붙여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실 때 곱셈교를 생략하세요. 숫자 먼저 쓰세요. 알파벳 순서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여러 개를 쭉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호를 포함해서 숫자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3개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계산하시면 6이 되고요. 문자는 x, y가 있으니까 알파벳 순서로 x, y로 쓰시고 x가 2개 있으니까 x제곱 y 곧 마이너스 6x제곱 y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교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교도 생략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나눗셈교는 어떤 식으로 생략하셔야 되냐면 A 나누기 B 나누기 C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눗셈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걸 밑에 분모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B 나누기 B 나누기 C니까 BC분의 A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분수 나눗셈. 우리 분수 나눗셈은 어떻게 하죠? 역수로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는 건드리지 마시고 나누기 5분의 1을 역수로 곱해서 이게 숫자니까 가로 앞에 그대로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 기호는 일단 정수 형태 같은 경우 분모로 쓰시고 분수 형태 같은 경우는 역수로 곱해서 곱셈교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자를 사용할 식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곱셈과 나눗셈교를 생략해서 쓰셔야 되고 이 원칙을 많이 익혀주셔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문자를 포함한 식의 그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 대신 숫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라는 게 식의값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곱셈과 나눗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략하셨을 때 이게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구별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생략되어 있는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다시 집어넣으셔야 하고 자, 중요한 이 두 번째입니다. 대입할 문자 대신에 반드시 가로를 이용해서 대입해달라. 이거 아주 강조드릴게요. 이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입 문제에서 많이들 틀리시거든요. 대입하실 때에는 대입할 문자 대신 반드시 가로를 이용해달라 강조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y가 5일 때
3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y값을 구해주세요.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유형인데요. 자,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무엇이 생략돼 있죠? 곱셈교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3 곱하기 그 다음에 지금 대입해야 될 게 뭐냐면 x와 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대신에 가로를 y 대신에 가로를 넣어달라. 그 다음에 곱하기 생략되는 거 도로 집어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 3 곱하기 거듭제곱 먼저 하셔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하셔야 되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그래서 3, 4, 12 마이너스 2 해서 10이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시계값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곱셈기구 나눗셈기구 도로 집어 넣으시고 반드시 가로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이용한 식을 나타내는 걸 원칙을 다 배우시긴 했지만 막상 공식을 잘 모른다든가 표현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건값 구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건데요. 자, 물건값을 구하라 어떻게? 한계값 곱하기 개수. 그냥 상황을 보시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자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개의 A1짜리 비계값을 구하라. 비계를 샀을 때의 값을 구하라 하는 것을 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문자로 A, B가 나오면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거든요. 이럴 때에는 A, B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3개에 300원짜리 5개를 샀다. 3개에 300원짜리 5개 사면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 값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A 나누기 3을 하셔야 될 거고 그게 한계값이죠. 여기 한계값. 그 다음에 개수가 B니까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식을 A 나누기 B 곱하기 A 나누기 3 곱하기 B로 쓰신 다음에 곱셈교, 나눗셈교를 생략하셔야 되니까 나누기는 밑으로 곱하기는 위로 쓰셔서 3분의 AB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나와서 식으로 쓰는 게 살짝 어려우실 때는 문자 대신에 숫자를 적당히 넣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옮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어라. 이건 그냥 10x 더하기 y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3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10의 자리가 3인데 이 3이 아니라 얘는 30이잖아요. 실제로는 3이 아니라 30이 되죠. 그러니까 10의 자리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35가 되려면 30 더하기 5가 돼야 35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금 10의 자리가 x면 이게 10의 자리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10의 x에다가 10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3에다 10을 곱해서 30이라고 썼듯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의 자리는 더하기 5가 돼야 35가 되니까 더하기 y 그래서 10x 더하기 y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값이 다른 세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거의 그냥 공식처럼 10의 자리가 a 그럼 10a 뭐 100의 자리가 a 그럼 100a 이런 식으로 자리값을 곱해 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냐면 A%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퍼센트, 100분율인 거 아시죠? 그래서 A%는 100분의 1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또 할도 많이 나와요. 뭐 3할, A할 이렇게 할이라는 단어는 10분의 A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할이라는 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A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처럼 그려놓고 이렇게 마우스 모양을 그리고 위에가 거리예요. 밑에가 속력, 시간인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공식을 한 번에 다 외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리를 구하라 라는 식은 속력과 시간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이 모양을 보고 그대로 써달라는 얘기죠. 자,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뭐예요?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 속력, 시간은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모양을 그려놓으시고 거리, 속력, 시간 써놓으시고 계산 공식을 떠올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소금의 양 내는 공식이에요. 소금의 양 내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는 뭐 완전히 딸딸딸딸딸 이 두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소금의 양 내는 공식 하나를 외우시고 만약에 농도를 물어보면 여기서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농도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곱한 거는 넘어가서 나눠주고 나눈 건 넘어가서 곱하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를 구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럼 농도는 자 곱했죠? 넘어가서 나누는 건 어디다 쓴다? 밑으로 쓴다. 그럼 소금물 분해가 될 거고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이 될 거고 나눴죠? 그럼 넘어가서 어떻게 주셔야 돼요? 곱하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식을 응용해서 다른 공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여러 개의 공식을 외우지 않고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이제 처음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다루는 단원이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곱셈교, 나눗셈교 생략하고 다시 집어넣는 연습, 시계값 구할 때 가로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공식들 오늘 배운 내용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